안녕하세요, 햄동입니다. I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요즘 우리가 타는 자동차에는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기능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옵션으로 선택해야 하는 기능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기능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기능들을 알면 쓰는데 모르고 못 쓰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능이 뭔지, 아예 이 기능 자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이 기능이 있는데 한 번도 눌러보지 않았던 사람, 눌러도 이게 뭔지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물론 이 기능을 알고 이걸 즐겨 쓰는 사람들은 계속 즐겨 쓰지만 또 안 쓰는 사람들은 뭐 평생 안 쓴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기존에 있었던, 그리고 이제 새롭게 나오는 그런 자동차의 기능들과 그거에 관련된 지식들을 알려주는 이제 새 컨텐츠를 제가 기획했습니다. 이 컨텐츠의 이름은 알아둬야 쓸 수 있는 자동차 지식들, 이름하여 알쓸자식입니다. 이 알쓸자식의 첫 번째,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자동차 기능은 바로 드라이브 모드입니다. 우선 드라이브 모드 버튼들은 이 제동이에는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이제 변경했을 때 클러스터에 이제 변경됐다는 거를 알려주는 문구와 함께 가끔씩 이제 클러스터의 색깔이라든지 뭐 이런 게 변합니다. 요즘은 이제 다 이제 풀 LCD 클러스터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애니메이션적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게 약간 추세가 되었는데, 아직 제동이는 가운데만 이제 LCD이고 이제 옆에는 그냥 조명만 들어오는 이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의 드라이브 모드를 설명하기에 앞서 드라이브 모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경제운전 안내라는 그런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키면 클러스터에 에코나 뭐 이런 나뭇잎이라든지 뭐 그런 뭔가 표시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는 이제 엑셀 페달이 기계식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밟느냐에 따라서 이 스로틀 밸브를 얼마나 이제 이렇게 열어주는지 이거를 체크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에코라는 문구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스로틀 밸브를 조금 열면 거의 이제 이렇게 원통이 있으면 여기 안에 있으니까 거의 이렇게 열리는 건데 이제 이게 조금 열다, 조금 열면은 이제 초록색, 그린하다, 너는 지금 굉장히 에코적으로 연비 운전을 하고 있다, 경제 운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또 이렇게 열리면 이제 하얀색으로 치면서 이 정도는 뭐 조금 그냥 보통 수준이다. 그리고 이제 많이 열었을 때는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면서 너는 지금 연비를 안 좋게 운전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줌으로써 운전자가 그 심볼, 클러스터에 뜨는 그 에코 버튼의 심볼의 색깔을 보면서 내가 너무 많이 밟고 있구나, 조금 덜 밟아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기능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제 운전 안내에서 업그레이드 된 게 이제 현대 기아차로는 액티브 에코라는 그런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액티브 에코를 쓰면 이제 그때는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전동식이기 때문에 일단 그 ECU나 이런 TCU 이런 이 각각의 하드웨어들의 이제 핵심인 머리가 명령을 내려요. 액티브 에코에서는 이 정도로 RPM이 상승하지 않게, 이 정도로 이제 밸브가 열리지 않게 제한을 걸어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속도 제한, 너 지금 너무 빨리 달린다, 이렇게 빨리 달리려면 이 밸브를 또 많이 열어야 되니 여기까지만 달려, 약간 이런 식으로 속도 제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어컨도 연동이 되었기 때문에 에어컨은 꺼버리는 거예요. 에어컨 키면 연비가 안 좋아지는 건 다들 아실 테니까, 그래서 에어컨도 이제 탁 차단시켜버리고, 이런 게 이제 액티브 에코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생긴 게 드라이브 모드죠. 이때는 다 점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발전되면서 점점 이
머리 뭐 이슈나 이런 거에 연동되는 그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이 엑셀 페달만 연동이 되었다면 다음에 이제 변속기라든지 뭐 스티어링 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가변식 댐퍼면은 이제 서스펜션까지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드라이브 모드죠. 이제 현재 드라이브 모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 대부분 이제 4가지 모드로 구성되어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노멀, 뭐 컴포트, 뭐 이거 2개는 뭐 같이 쓰는 거니까 뭐 그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제동이처럼 다이나믹이라고 쓰는데, 그리고 스포츠라고 쓰는데 뭐 이렇게 있고, 에코, 이 3개는 거의 뭐 무조건 있다고 보고, 뭐 다른 데서는 이제 뭐 인디비주얼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조금 고성능차 같은 경우는 뭐 스포츠 플러스, 뭐 슈퍼카 같은 경우는 뭐 코르사, 뭐 트랙 뭐 이런 것처럼 좀 다양하게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드라이브 모드는 결국 엔진의 토크, 그리고 변속 패턴,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또 연결되어 있다면 뭐 에어컨, 그리고 스티어링 휠, 그리고 서스펜션, 이런 댐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 초기값은 대부분 노멀이나 컴포트일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일상주행할 때 그냥 내가 특별하게 뭘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모드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이 드라이브 모드를 안 쓰는 사람들은 뭐 평생 이제 컴포트와 노멀로만 타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에코가 있는데, 에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계식일 때는 그 열림량을 가지고 뭐 체크를 하고 이제 표시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동식이기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이게 내가 다 제어할 수 있어. 무조건 내가 밟는 대로 그대로 열리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에코 모드로 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에코 모드로 했는데 내가 엑셀 페달을 한 반쯤 밟았어. 근데 노멀 모드에서 반쯤 밟으면 반 밟는 정도의 수준으로 밸브가 열렸다면, 에코 모드에서는 반 밟으면 한 30%만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한 30%만 열리게 만들어서 나는 많이 밟았지만 차는 안 나가는. 그래서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에코 모드로 하면 차가 너무 안 나가서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 연비를 좋게 만들기 위해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50%를 밟아도 얘는 20%, 30%만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좀 답답함이 느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에어컨도 끄는 것도 있고, 뭐 에어컨을 안 끄고 아니면 에어컨 좀 줄여주거나 뭐 등등등, 이런 에어컨 공조 시스템을 좀 이제 건드리기도 하죠. 에코 모드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에코 모드에서는 그 어떤 차들은 이제 변속기도 좀 패턴을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 밟고, 엑셀 페달 어느 정도 이상 밟거나 아니면 일정 속도에 가면 이제 변속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더 이제 빠르게, 결국은 고단 기어를 빠르게 가기 위해서 변속 패턴은 바꿔주는 거죠. 원래 대부분 이제 8단 미션이라고 치면 사실 8단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8단은 그냥 항속 기어라고 해가지고 거의 뭐 그냥 굴러만 가는 거지 큰 동력에 영향이 많지는 않거든요. 거의 이제 7단까지가 이제 사실 동력을 뽑아내는 마지막 기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빠르게 항속 기어로 갈 수 있게 이제 변속 패턴도 조정해 줍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에코 모드는 차가 덜 나가고 내가 많이 밟더라도 차가 덜 나가게 하고 연료를 덜 소모하게 하는 그런 모드다. 그래서 이런 분은 뭐 내가 연비는 중요하게 하지만 차가 안 나가는 거에 답답하다 그러면 절대 못 쏘고 그냥 노멀로 다니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 스포츠 모드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차마다 이제 어떠한 기능들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좀 더 세밀하게 나눠져요. 일단 기본적으로 스포츠 플러스는 좀 더 얘기하고, 스포츠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EPS, 뭐 현대기아차에서 MDPS라고 얘기하는 이 스티어링 휠,
이 스티어링 휠의 무게를 바꿔주죠. 이것도 사실 다 튜닝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이 전류를 싸가지고 뭐 얘를 좀 더 세게 할 거냐 잡을 거냐 뭐 이런 건데, 그걸 이제 좀 더 세게 잡아줍니다. 왜냐면 내가 스포츠로 달린다는 건 빠르게 달린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조금 위험할 수가 있으니 고속 안정성을 위해서 이 스티어링 휠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게 이렇게 좀 잡아주는 그런 기능들이 일단 대부분 요즘에는 있어요. 그리고 아까 에코 모드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50%를 밟았는데 20%밖에 나가지 않는다, 밸브가 열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스포츠 모드는 반대죠. 30%를 밟았는데 한 60% 밟은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에서는 당연히 빨리 나가고 기름도 많이 먹는 거죠. 그리고 변속 패턴도 이제 에코 모드에서는 빠르게 고단으로 가는 거를 이제 목적으로 한다면, 여기는 느리게 고단으로 가는 거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최적의 기어를 가장 오래 써서 최대의 동력을 뽑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여기다가 가변형 댐퍼다 라고 하면, 이 댐퍼를 이제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류 같은 거나 이런 걸로 이제 잡아주는 거거든요. 더 이제 세기를, 그걸 더 세게 잡아줘서 좀 더 하드하게, 이제 하드한 승차감을 갖지만 대신 고속이나 이런 코너링을 돌 때 조금 더 좋은 안정적으로 돌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스포츠 모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스포츠 플러스. 이거는 뭐 또 달라요. 여기도 뭐 레이싱 있는 데 있고 트랙도 있는 데 있으니까, 대부분 스포츠 플러스 가면은 그런 식이에요. 스포츠만 하면 변속기는 내비두는데 엔진만 갖고 있다. 엔진만 이제 조금 뭐 밸브를 빨리 열고 뭐 토크를 조금 더 빠르게 가져간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변속 패턴은 똑같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좀 더 심화되게, 어떤 것들은 이제 자세 제어 장치, ESC나 뭐 그런 것들, 구동 제어 장치들을 이제 해제함으로써, 물론 아예 해지는 해주진 않아요, 대부분은. 근데 어쨌든 일정 부분 해지해주면서 내가 운전하는 거를 개입하지 않게 뭐 이렇게 바꾸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인디비주얼, 퍼스널,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은 기능들을 갖고 있는 차들이, 나는 스포츠를 갖고 싶어, 모드로 달리고 싶어, 근데 나는 스티어링 휠은 조금 가벼웠으면 좋겠어, 너무 이게 무거우니까 운전할 때 팔 아프고 약간 이래 라고 하면, 그거를 이거는 노멀로 바꿔주고, 아니면 서스펜션도 나는 이건 너무 승차감이 안 좋아져, 너무 딱딱해, 그러면 나는 승차감은 좋게 가지고 가는 대신 스티어링이라고 뭐 다른 것들은 스포츠로 갈래. 아니면 또 반대가 될 수 있죠. 엔진은 스포츠로 안 해도 이런 것들은 나는 그냥 노멀로 운전하는데 대신 나는 원래 빠르게 달리진 않아, 하지만 그런 느낌을 갖고 싶어 라고 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이 이제 인디비주얼이나 퍼스널이 되겠습니다. 현대기아차에서는 조금 특이한 게 스마트 모드라는 게 있어요. 이슈나 이런 것들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운전하는지 스마트 모드를 놓고 내가 운전해. 얘는 약간 엑셀 페달을 되게 조금 밟는 애구나. 근데 스티어링 휠은 좋다 같은 거는 막 확확 하고 막 이러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감지해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꿔주는 거예요. 사실은 대부분 이거의 주 원인은 이 엑셀 페달을 어떻게 조작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이 엑셀 페달을 얇게 밟으면 대부분 아마 그냥 에코 모드로 갈 거고, 이게 좀 세게 밟고 많이 밟고 이러면 그냥 스포츠 모드 정도로 갈 거예요. 그 정도로 세밀할 것 같진 않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현대기아차에서 있는 또 특이한 스마트 모드.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 드라이브 모드는 두 부류로 나누는데, 제가 뭐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는 노멀 에코만 쓰는 사람, 노멀 스포츠만 쓰는 사람이 이제 갈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에코를 썼는데 이제는 그냥 돈 내고 다이나믹 모드 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이제 드라이브 모드는 그래서 쓰면은 재밌어요. 나름 에코 모드를 해놓고 내가 오늘은 진짜
연비 운전의 끝판왕을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연비를 측정하는 것도 사실 나름의 늘 운전하는 거에 새로운 재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오늘은 난 오늘 달릴 거야,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다이나믹 모드, 이제 스포츠 모드 놓고 재밌게 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운전의 재미를 좀 더 주는 그런 기능인 거죠. 한번 오늘 가서 오늘 운전하게 되면 한 번씩 눌러보면서 차이를 느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일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드라이브 모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름 이제 좀 전문성을 배제하고 좀 쉽게 해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또 여러 가지의 기능들에 대해서 영상을 찍긴 할 텐데, 혹시 이제 영상에 나가는 것들에 궁금한 부분이거나 아니면은 내 차에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뭐 잘 모르겠다, 아니면 알고 싶다 하는, 아니면 내 차가 굳이 아니더라도 야, 저런 기능이 있다는데 다른 차에는 이 기능은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나중에 추후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조금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햄동이었습니다.